이번 영상은 계란 요리 모음 영상입니다. 사용한 계란 약 300개 이상, 촬영 기간도 한 달 이상 걸린 것 같네요. 간단한 계란 요리부터 해볼 만한 계란 요리까지 전부 준비했습니다. 신선한 계란 고르는 방법과 요리 28가지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신선한 계란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을 자세히 보면 숫자와 알파벳이 적혀 있는데 이는 산란일과 농장 고유 번호 그리고 사육 환경을 뜻하는 겁니다. 신선한 계란은 산란일이 최근일수록 사육 환경이 1에 가까울수록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란 노른자를 봤을 때 보이는 화면처럼 터지지 않고 계란의 볼륨감들이 잘 유지되는 것들이 신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써니사이드업. 써니사이드업은 계란 밑부분만 익혀야 되고 밑면이 익혀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뒤집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 면으로만 조리하기 때문에 밑부분이 타지 않도록 불 조절을 잘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버이지. 써니사이드업과 다른 점은 한번 뒤집는다는 것이고 흰자만 잘 익힌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오버하드. 노른자를 터뜨려서 흰자와 노른자 전부 익혀주시면 됩니다. 계란 삶기. 냄비에 충분히 물을 담고 소금 그리고 식초를 넣고 끓일 준비를 마칩니다. 소금과 식초가 계란이 익는 과정에서 단백질을 응고시키고 얇은 막가의 분리를 도와줘서 껍질을 분리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렌지에 불을 올리면서 타이머에 14분을 맞춰 시작합니다. 시간이 되면 9분부터 2분씩마다 한 알씩 찬물에 식혀주는 작업을 반복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던 게 물을 너무 많이 채워서 예상보다 많이 익혀야 했습니다. 전에 미리 시간을 다 적어놨는데 수정했습니다. 정확하게 계란 삶기를 마스터하고 싶은 분들은 백주부 선생님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어쨌거나 익힌 정도를 보여드리기 위해 껍질을 제거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죠? 네, 덜 익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더 익히세요. 그럼 왼쪽 순서부터 9분, 11분, 13분, 15분인데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11분 계란이 제일 맛있었네요. 수란. 계란을 먼저 체에 걸러서 이 묽은 흰자를 제거해야 모양이 보다 깔끔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저희는 식초를 넣지 않겠습니다. 식초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이 끓으면은 불을 끄고 이 계란을 넣어서 숟가락으로 모양을 잡아주면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잔열로 익혀주시면 수란이 완성됩니다. 계란국. 계란에 소금을 넣고 계란을 풀어주고 물이 끓으면은 쇠고기만 다시다 간장을 넣고 계란물을 넣습니다. 여기서의 중요 포인트는 바로 계란물을 휘저으면 안 돼요. 그래야 맑은 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무리로 대파를 넣고 살짝 섞어준 다음 접시에 옮겨 담아 후추를 뿌려 마무리해 줍니다. 스크럼블 에그.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스탠다드하게 팬에 버터를 두르고 계란물을 넣고 휘저어가면서 익혀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크리미한 스크럼블 에그인데 처음부터 팬에 버터와 계란을 함께 익히기 시작하는데 꼭 약불로 해주셔야 합니다. 중간중간에도 익힘 정도를 보면서 냄비를 들었다 놨다 하시면서 천천히 낮은 온도에서 익혀주셔야 부드러운 스크럼블 에그를 만들어집니다. 계란말이. 두 가지 버전을 보여드릴 텐데 먼저 계란을 풀어주고 소금, 설탕 약간, 다진 파, 당근을 넣고 섞어줍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물을 조금 넣어줍니다. 보시는 사과팬은 오늘을 위해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계란물을 팽팽하게 펴준 후 접어줍니다. 익으면 한쪽으로 밀고 다시 계란물을 붓고 접어주면 되는데 이 작업을 원하는 크기만큼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음식을 해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귀찮은 메뉴라는 것을요. 완성 후 도마에 올려서 살짝 식혀주셔야 모양이 이쁘게 잡힙니다. 다음은 일본식 계란말이인데 타마고 마키라고 불립니다. 계란에 약간의 소금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설탕을 넣고 불어줍니다. 체에 걸러준 다음 물과 미림을 넣고 섞어준 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앞서 계란말이 방식으로 말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타마고 야끼는 색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약불로 천천히 조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퐁신퐁신하고 달달한 게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에그 베이컨 바게트. 베이컨을 먼저 팬에 굽고 계란을 이용해서 스크럼블을 만들어줍니다. 볼에 연유 2테이블스푼, 마요네즈도 2테이블스푼, 소금, 설탕을 약간씩 넣고 연유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바게트는 반으로 잘라서 속을 파내고 계란, 그리고 잘게 자른 베이컨과 소스 순서대로 차곡차곡 넣어줍니다. 마무리는 연유 소스와 핫소스를 뿌려서 마무리해줍니다. 개인적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계란빵. 볼에 핫케이크 믹스 1컵, 우유 3분의 2컵, 그리고 설탕 1테이블스푼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종이컵에 기름을 발라 코팅을 해주고 반죽을 3분의 1컵씩 각각 채워줍니다. 그리고 컵마다 계란을 하나씩 넣고 소금을 살짝씩 뿌려줍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노른자를 꼭 찔러서 터뜨려 두어야 전자레인지에서 터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빵은 전자레인지에 4분 정도 돌려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계란 수비드. 계란을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64도로 수비드를 예열한 뒤 계란을 넣고 1시간 정도 수비드를 해줍니다. 시간이 되면 계란을 차가운 물에 담궈서 차게 식혀주는 칠링 작업을 하면 완성입니다. 계란이 마침 잼이나 버터처럼 정말 부드럽습니다. 당면 계란전.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당면을 삶아준 뒤 찬물에 식혀서 잘게 잘라줍니다. 여기에 계란과 밀가루, 대파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른 후 반죽을 붙여줍니다. 저희는 밀가루가 좀 많았던 건지 좀 흐리멍텅하게 나왔네요. 여러분들은 저희보다 가루를 좀 더 적게 넣으세요. 어쨌거나 고기보단 바삭하고 맛있습니다. 프리타타. 계란 8개를 풀어준 뒤 다진 이탈리아 파슬리와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를 소복히 넣고 소금, 후추를 시즈닝 해줍니다. 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채 썬 양파와 소금을 넣어서 볶아주다가 양파가 투명해지면 계란물을 부어서 익혀줍니다. 계란이 살짝 뭉글뭉글해지면 뚜껑을 덮어줍니다. 흔들었을 때 수분감이 있고 윗면이 흔들리면 좀 덜 익은 거기 때문에 좀 더 익혀줍니다. 수분감이 없어지면 뒤집어서 뒷면도 똑같이 익혀줍니다. 프리타타는 핫소스랑 칠리 소스를 같이 곁들여 먹으면 훌륭한 맥주 안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에그인 헬. 기원은 샥수카라는 이름으로 북아프리카에서 고기를 넣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는데 근래에는 계란을 넣는 에그인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라비아타 소스를 팬에 붓고 물 반컵을 넣어 농도를 맞춘 뒤 계란 4개를 군데군데 넣어줍니다. 여기서 끝내기엔 심심해서 카레가루를 조금 넣어봤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계란이 어느 정도 익었을 때 파슬리와 후추를 뿌려서 마무리합니다. 그래야 음식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기원 이야기를 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앞에 너무 레시피만 이야기한 것 같아서 지루하실까봐 한마디 넣었습니다. 시간 내셔서 이거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오믈렛을 보여드릴 건데 멋있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연습을 많이 했는데 계란만 낭비한 꼴이 됐습니다. 우선 팬에 기름을 얇게 두르고 스크램블을 해주다가 몽글몽글해지면 모양 잡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좀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개수는 채워야 하기 때문에 오늘 찍었습니다. 이론은 끝으로 몰아가면서 말아주시면 되는데 아마 저희보다는 좀 잘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반을 좀 갈라보니까 속은 그래도 부드럽게 잘 나왔습니다. 토마토 계란. 먼저 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 스크램블을 만들어서 따로 담아둡니다. 다시 팬에 기름을 다시 두르고 약불로 파를 볶다가 다진 마늘을 넣고 향을 살짝 뽑아둔 뒤 토마토를 넣고 이후에는 간장 1테이블스푼, 설탕 1테이블스푼, 굴소스 0.5테이블스푼을 넣고 살짝 볶아주다가 토마토가 살짝 물러지면은 스크럼블 에그를 넣고 팬에서 살짝 빠르게 볶아준 뒤 완성시킵니다. 이게 실제로는 촬영 중에 인기가 가장 좋았던 메뉴입니다. 이번 계란은 계란을 얼려서 튀겨 볼 건데 굉장히 흥미롭고 신기했습니다. 볼에 튀김가루를 수북히 놓은 뒤 하루 동안 얼린 계란을 준비해줍니다. 계란이 얼면 껍질에 이렇게 금이 가는 건 저희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껍질 제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에 2-30초 정도 담갔다가 뺄 건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오래 담궈두면 계란이 녹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껍질을 제거해보니 바닐라 맛 계란 같습니다. 물론 그런 맛은 없습니다. 이제 튀긴 가루를 골고루 입혀줘야 되는데 불러서는 이게 생각보다 잘 안돼서 결국 손으로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계란을 160도에서 6-7분 정도 튀겨볼 건데 보기의 비주얼은 아주 합격입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영상으로 즐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성된 계란을 잘라서 먹어봤는데 저는 차라리 튀김집에서 사 먹겠습니다. 장무시 일본식 계란찜입니다. 볼에 계란 2개를 풀어서 체에 걸러주는데 이 작업을 해줘야 훨씬 더 부드러운 계란찜이 될 수 있어요. 미림 1테이블스푼, 소금 약간, 물 반컵을 넣어서 섞어준 다음 랩을 잘 덮어줍니다. 다음은 냄비에 키친타올이나 행주를 깔아주는데 이것이 재료가 흔들려서 넘치지 않게 잘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뚜껑을 덮고 센 불로 한번 물을 끓인 다음 다시 약불로 낮춰서 8에서 10분 정도 천천히 익혀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불을 끈 다음에 바로 꺼내지 말고 1분 정도 뜸을 들여줍니다. 꺼낼 때 좀 매우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꺼내주셔야 됩니다. 위에 원하는 토핑을 올려서 푸딩같이 부드러운 계란찜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장 간단한 방법의 계란찜입니다. 볼에 계란 3개를 풀어준 뒤 물 150ml와 파, 당근, 간장, 후추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랩을 씌운 다음 구멍을 뚫어주는데 꼭 구멍을 내주셔야 폭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넣고 4에서 5분 정도 돌려주시면 완성됩니다. 이게 모양은 별거 없지만 맛은 썩 나쁘지 않았습니다. 폭탄 계란찜. 계란 4개를 먼저 풀어준 뒤 채소들과 소금을 넣어서 한번 섞어줍니다. 뚝배기에 물 200ml를 넣고 끓어오르면 섞어둔 계란물을 넣습니다. 이때 잘 저어주셔서 뭉글뭉글하게 뭉쳐진다 싶으면 알맞은 크기의 오목한 용기로 뚝배기 위를 덮어줍니다. 약불로 3분 정도 뜸을 들이면 폭탄 계란찜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좀 덜 폭탄 계란찜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퐁신퐁신한 게 맛있었습니다. 계란 스플레. 계란을 흰자와 노른자를 각각 분리해줍니다.
이 흰자에는 설탕을 그리고 노른자에는 소금을 넣어줍니다. 흰자만 머랭을 칠 건데 뒤집었을 때 흐르지 않을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손으로 하시면 무시하기 힘듭니다. 노른자를 살짝 풀어서 머랭한 흰자와 섞을 텐데 이게 섞으실 때 너무 세게 휘저으면 머랭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히 섞어주세요. 팬에 버터를 두르고 약불로 맞춘 뒤 반죽을 넣고 뚜껑을 덮어서 5분간 찌듯이 구워줍니다. 시간이 되면 모양을 좀 잡아주는데 이때 찢어지지 않게 좀 조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메이플 시럽을 뿌려서 먹으면 되는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구름 계란 같은 느낌입니다. 푸파 퐁커리. 팬에 우유 한 컵을 넣고 약 3스푼 정도의 카레와 찢어둔 크래미와 계란물을 넣어서 적절히 익혀줍니다. 이게 화면으로 보시기엔 좀 뻑뻑해 보일 수 있는데 뻑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유를 반컵 정도 더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릇에 밥을 담고 카레와 크래미를 올리고 쪽파와 후추를 뿌려서 마무리하면 완성입니다. 이게 조리 과정은 간단한데 별미로 되게 좋았습니다. 계란구이. 밥솥에 키친타올을 깔고 계란을 넣어준 뒤 물을 한 컵 정도 넣어줍니다. 여기서도 타올이 계란이 흔들려서 깨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찐모드로 설정을 해준 뒤 90분 정도로 익혀주시면 되는데 만약 찐모드가 없으시다면 치사 버튼을 2번 하는 걸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잠시 후 계란이 다 깨져서 완성되는데 분명히 1시간 동안 시로에 꺼내두면 안 깨진다던데 역시 요리는 쉽지 않습니다. 찬물에 계란을 식힌 뒤 껍질을 제거하면 완성입니다. 여러분 쿠팡에선 계란 400원 정도로 구입 가능합니다. 바닐라 프렌치 토스트. 계란에 소금을 넣고 풀어줍니다. 다른 볼을 준비해서 바닐라 아이스크림 2스푼과 계란을 체에 걸러 서로 섞어줍니다. 바트를 준비해서 빵에 계란물을 절여주는 작업을 하는데 12시간에서 하루 정도 숙성을 시켜주시면 엄청나게 부드럽고 맛있는 토스트가 될 겁니다. 팬에 버터를 녹여주고 약불로 맞춘 뒤 빵을 천천히 구워줍니다. 이게 부드러워서 살짝 찢어지기 쉽기 때문에 조심히 익혀주셔야 됩니다. 완성된 빵에는 메이플 시럽과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올려줍니다. 한 입 먹으면 천국이 보이는 단맛입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옥수수 계란 볶음밥. 팬에 기름을 두르고 파를 볶으면서 파기름이 나오기 시작하면 옥수수와 케첩을 넣어서 서로 볶아줍니다. 신맛이 조금 날아가면 굴소스 반 테이블스푼과 밥을 넣어서 볶아줍니다. 주말에 가끔 혼자 있을 때 음식하기 귀찮은데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간혹 해먹는 레시피인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마지막에 스크럼블 에그를 넣고 섞듯이 볶다가 치즈를 뿌리고 뚜껑을 덮어서 치즈를 녹여줍니다. 접시에 담아서 후추를 뿌려서 마무리합니다. 맛있는 재료가 다 들어간 요리니까 정말 맛있는 것 같습니다. 요번 계란은 좀 색다른 계란입니다. 냄비에 물, 식초, 설탕을 동량으로 한 컵씩 넣고 비트가루를 한 스푼 넣어 색을 내줍니다. 센 불에 한번 끓여줄 건데 끓기 시작하면 불을 끄고 실온에서 약 2시간 정도 식혀줍니다. 통에 양파 반 개와 레몬 반 개, 그리고 메추리알을 넣고 피클물을 부어줍니다. 이때 하루 정도 숙성을 시켜줘야 색도 잘 배어들고 새콤한 피클 계란이 완성됩니다. 원래 계란절임 특집으로 고추장, 된장, 비빔면 소스 등등 몇 가지를 좀 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색도 너무 예쁘고 새콤한 별미가 완성되었습니다. 폴드 계란밥. 먼저 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 지단을 넣고 두툼하게 붙여줍니다. 다음 속에 넣을 재료로 평소에 먹지도 않는 아보카도를 준비했는데 이게 덜 익어서 좀 난감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려서 익히면 됩니다. 이때 생각보다 아보카도가 많이 뜨겁기 때문에 저글링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아보카도 손질을 하는데 가운데 씨는 이렇게 하면 원래는 한 번에 제거되는데 오늘은 그냥 손으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흔히 알고 계신 대로 숟가락으로 손질을 하고 슬라이스로 준비해둡니다. 이것과 잘 어울리는 와사마요를 곁들일 건데 볼에 와사비 한 작은 스푼, 간장 한 작은 스푼, 설탕 한 작은 스푼, 그리고 마요네즈 2스푼을 넣고 잘 섞어서 소스를 완성합니다. 다음 지단을 도마에 올리고 중심부부터 절반만 칼집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한쪽 면에는 얇게 밥을 펴서 올려주고 한쪽은 스팸, 한쪽은 무말랭이, 마지막으로는 아보카도와 소스 그리고 후추를 올려줍니다. 밥 부분부터 차례대로 저으면서 포개어주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맛이 다소 밋밋하다면 핫소스나 케첩과 함께 드시면 든든한 한 끼로 너무 좋은 요리가 됩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계란 요리를 준비해봤는데 생각보다 간단히 그리고 다양한 요리들이 가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고퀄리티나 신기한 조리법을 통해 영상을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좋은 생각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계란 못 먹을 것 같습니다.